안녕하세요. 조경기술사 설계2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목의 기상학적 기능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그 수목의 건축적 기능에 관해서 들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자, 기억나세요? 건축적 기능이 어떤 거였는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상학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용어 정의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논술로 나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토픽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상학적 기능이 지구 온난화죠. 기후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수목의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토픽이에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요새 하도 오염물질이 많아서. 자, 일단 기상학적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상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기상하고 기후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참고로 기상은 대기 중에 일어나는 단기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TV에서 이제 기상예보를 보죠. 기후예보라고 안 하잖아요. 기상예보. 매일매일 보는 것을 기상예보라고 하죠. 단기적인 그 변화를 기상이라고 하는데 이 기상 요소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강우, 강설, 바람, 습도, 온도, 요새는 뭐까지 나와요?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상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기후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서 똑같은 대기 중의 현상을 설명하는 건 맞는데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예요. 장기적인 변화. 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보통 기후를 얘기할 때 몇 년이냐라고 하면 30년 정도의 기간을 장기라고 봅니다.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는 보통 30년 정도 이제 변화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목의 기상학적 기능은 기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건데 특히 이 기상 중에서 조금 기상 중에서 강우나 강설이나 바람, 습도, 온도, 미세먼지 조절 기능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즉, 이 기상학적 기능은 뭐냐면 환경공학적 기능을 묻는 거예요, 수목에. 자, 환경공학적.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환경생태학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생태학 책을 보시면 이 수목의 기능도 다 설명이 돼 있어요. 환경생태학 책. 자, 환경생태학적 기능을 묻는 것이고 이 환경생태학 안에서 어떤 걸 묻는 것이냐, 수목이 어떤 역할을, 환경생태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얘기한 이 기상요소, 환경요소, 환경요소 조절 기능, 그죠? 조절 기능을 묻는 거예요. 자, 환경요소 조절한다. 자, 지금 얘기했던 기상요소 조절하는 거죠. 기능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 요소가 조절이 되면 수목 도시 내에 어때요? 국지적인 기후를 뭐라고 해? 우리가 미기후라고 하죠. 그죠? 이런 기상 요소가 조절이 되면서 도시 내 국지적인 기후인 미기후 조절 기능까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상학적 기능에 대해서 용어 정의로 묻는 겁니다. 자,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는 아셨죠? 자, 책으로 갑니다. 책으로. 자, 이거는 좀 복습하면 보시면 되고요. 자, 책 펴시고 수목의 기상학적 기능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피세요. 자, 개요가 있죠? 개요 보시면 수목의 기상학적 기능은
환경공학적 기능을 의미한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환경생태학. 환경생태학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식재지 주변에 또는 도시 내에 국지적인 미기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조절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상 요소를 조절해 갖고 전체적인 기상 요소가 조절되면 도시 내의 국지적인 기후를 뭐라고 한다? 미기후라고 했죠. 미기후. 어떤 요소가 서 있을 때 그 주변에 분포하는 기후 요건이 어떤 작은 공간, 미시적인 공간의 기후 변화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수목을 기상학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최종 목표가 쾌적한 기후를 만드는 것이겠죠? 녹지 면적이나 생체량을 증대시켜서. 그래서 식재를 통해서 태양 복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그 변화도 방지할 수가 있고 바람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빗물도 조절하고 그리고 빗물을 토양 저류까지 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서 기상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기상 요소들, 뭐 강우, 강수할, 바람, 습도, 온도,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상 요소이면서 그 거꾸로 기상 변수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상이 변동한다 할 때 어떤 게 변동하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상 요소의 유형, 기상 변수의 유형 보시면 자, 태양 복사열도 기상 변수에 들어가고요. 즉 기상 요소죠. 자, 기온의 고저차도 변수가 되고요. 바람의 세기와 양, 그렇죠? 바람의 세기와 양이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풍향 같은 것도 기상 변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습도와 높은 습도 중요하죠. 습도 조절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요. 여기 뭐 미세먼지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수목을 기상학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게 좋으냐? 기상학적 이용의 효과, 목적이면서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알아야 되겠죠? 이 기상 변수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이제 수목으로 조절해서 얻는 결과를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효과가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수목의 기상학적 이용의 목적이라고 나오죠? 자, 첫 번째, 녹지 면적을 증대시켜서 기후를 완충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기후 완충 효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발산 작용을 하면서 식물이 그렇죠? 증발산 작용을 하면서 그 온도 조절 또는 습도 조절이 가능해서 완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미기후도 변동 방지가 가능하고 태양 복사열과 온도 습도의 조절과 급격한 변화 방지가 가능한 겁니다. 자, 풍향과 풍량도 조절하죠. 자, 이렇게 이제 기후 완충이 다 되면 뭐가 좋겠어요? 공간에 이제 어메니티가 증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쾌적성도 높아지고요. 쾌적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녹색 갈증도 해소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이제 기상학적 이용의 목적은 자원 저장을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할 때 이제 앞으로 빗물을 사용에 관해서 굉장히 철저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원 저장 측면에서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빗물 저장인데 이 수목 자체가 그 녹색 댐의 기능을 하죠. 여러분, 녹색 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녹색 댐. 자, 이거 지웁니다. 녹색 댐. 자, 녹색댐이 진짜 녹색으로 칠해진 댐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죠. 뭐겠어요? 녹색댐. 녹색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녹색댐에서 풀어라, 쓰시오라고 하면,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쓰시겠어요? 뭐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아요? 녹색댐.